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 여러분들 다들 투표하셨죠?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또 정치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하고 있네요. 자, 아무쪼록, 나라가 더, 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훈풍의 관련주 활짝. 예. 자, 이런 뉴스가 있네요. 어, 간밤에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예, 도쿄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상승세가 뚜렷하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전쟁, 휴전 합의 위반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예. 자, 이런 뉴스가 있고요. 음. 어, 자, 어제 미국 중국 정상 대화 기대의 상승. 예. 자, 이런 모습이 있었고,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나스닥은 상당히 이제 전강 후약, 근데 약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여기를 뚫을 수 있느냐, 근데 어제 그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상승에 좀 탄력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으로 보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된 날입니다. 이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좀 횡보를 계속 하다가 저 상승세로 약간 하늘로 약간 고개를 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매물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좀만 이제 호재가 조금만 가해져 준다면, 호재가 조금 이제 투입이 된다면, 이제, 어, 아마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신고가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가장 지금 문제가 이제 이 신고가 돌파하는 건데, 이 신고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예. 하지만 신고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음,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다행이다. 음, 이제 제가 연구하는 주가 패턴에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조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중에 뭐냐면 이 기간, 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잘 올려놓고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가다가도 시간을 너무 끌게 되면 이제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반작용으로 거꾸로 내린다. 예. 근데 적정 시간 내에 올라가게 되면 탄력을 받는다. 자, 반면에 테슬라는 좀 그 뭐랄까 좀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할까요? 네. 어, 그러니까 장 초반 상승세를 후반에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 놨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상승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 놔야지 그에 반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저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상승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어, 그러니까 많이 하락하고 약하게 반등하다가 또 많이 하락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하락 추세고요. 많이 하락하고 약하게 하락하고 아니 많이 상승하고 약하게 하락하고 또 많이 상승하고 약하게 하락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도 여기서 그 어제 그 철강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철강을 이제 50%, 뭐 25%, 50%에서 아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5%에서 뭐 50%로 올린다.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할 것이다. 확정시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근데 이제 점점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갈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놀랬었죠. 이제 관세 물린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시기를 그냥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뉴 노멀로. 그래서 이제는 뭐 관세 매겨져도 매겨지나 보다. 음, 어쩔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처럼 그렇게 갈 수 없고 이제는 뭐 관세 매겨지면 매겨지나 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각 기업들이 이제, 이제 머리를 싸매고 예, 이제 저렴한 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이제 이 수급을 조달받을까. 특히 자동차는 이 알루미늄과 이 철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알루미늄으로 이제 완전히 프레스로 딱 찍어서 예, 그 전체를 그냥 한 피스로 예, 그래서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제조 원가가 제조 단가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영업 이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런 좀 우려가 지금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이제 함께 겪을 일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냥 이제 뭐 받아들여지는 정도로 아마 지나갈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이제 가면서 이렇게 관세가 매겨진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이제 잘 버텨내고 원활하게 작동할 거고 또 성장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 좀 이렇게 전망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것저것 관세가 매겨진 이런 세상에서 이제 미국이 새로 이제 살아가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이제 이 어떤 뭐랄까요 점수표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제 관련 어, 지표들, 예. 그러니까 뭐 GDP나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실업률 뭐 이런 것들. 예. 어,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줄이는 건 좋은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가 돼 버린다. 그러면 또 안 좋겠죠. 음. 그리고 뭐 이런 관세 매기는 것 때문에 뭐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질 못한다. 둔화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역시나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음. 그러나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 음. 자, 테슬라 지금 관련 뉴스들 보면은 계속해서 그 유럽에서 그 이 판매량이 줄고 있다. 이 로이터에서 아주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럼 전년에 어땠는가? 자, 전년이 여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년에 전년 동월이면은 이 1, 2, 3월 지나서 이제 이 2분기,
4월, 5월, 6월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약간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죠. 예, 여기서 많이 차량 판매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5월에 이제 많이 증가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다시 40만 대 이상으로 회복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전년 동월일이니까 아마 지금 5월 달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이렇게 5월 달 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 5월보다 지금이 뭐 그렇게 많이 뭐 좋을 건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좀 감소된 상태에서 그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비슷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5%가 감소됐다는 것은 이제 로이터에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우려할 만한 이런 일입니다. 예. 아무리 뭐 전년 대비 뭐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통계 지표 장난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이렇게 우려를 할 만한 이런 일이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와 이 매출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합산돼서 그런데 현재 매출이 지지부진한 그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렇게 올라갔었죠. 뭐 갑자기 뭐 회사 매출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 예. 다소 좀 증가했지만 네, 그렇게 해도 막 100%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예. 미래 가치가 이제 더해지는 거거든요. 예. 네, 테슬라가 이번 6월 달에 어, 순조롭게 로보택시 런칭하고 또 모델 Y 리프레시 버전이 됐던 뭐 소형 버전이 됐던 뭐가 됐던 또 신형 차도 또 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더해주면 되겠고 이 로보택시 사업은 아직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 사업은 굉장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FSD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 구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센싱 이야기도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뭐 결정된 바가 없고 결국에 이런 상황은 뭐냐면 회사 자체가 셀프로 이 기술력을 과시를 해주고 이게 진짜 현실에서 작동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에 FSD 구독자도 늘어나고 또 라이센싱도 가능해지고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기존의 상황 있잖아요. 기존에 구독료도 이렇게 좀 한 달간 저번에 이제 무료로 FSD 이렇게 사용해보게 해주기도 하고 구독료도 낮추고 그랬지만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렇게 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좀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플랫폼 기업이 되려면 일반 사람들이나 약간의 이제 중소 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AI가 각광을 받는 것도 각종 기업들 또 개인들이 이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테슬라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 그 공유 공유 기능을 딱 켜서 그걸로 내가
개인이 렌트카 사업을 한다. 자, 근데 내가 한 달에 예, 뭐 100만 원씩 할부금을 내야 되는데 이 렌트카 사업을 했더니 예, 이제 테슬라에서 어플을 만들고 이제 이것을 해줘서 업데이트를 해줘서 내 차를 그렇게 돌릴 수 있다. 예. 그러면 차를 한 대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월 할부금이 100만 원 나가는데 내가 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더라. 50만 원이 남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차 있어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돈 벌기 하기 위해서 한 대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공유 자동차로 돌리는 거죠. 예. 기존의 렌트카 업체들은 안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SD 기능이 돼서 이제 택시 이 모드로 영업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하나씩 더 사겠죠. 예. 그리고 내 차를 택시 영업으로 돌려버린다. 그럼 이제 우버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던 것을 가서 침투해가지고, 예. 저번에 그 얘기도 하잖아요. 공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기 집을 예, 자신의 집을 호텔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매출은 이제 중요하긴 중요해요. 예. 자동차 매출이 지금 현재 이게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미래 가치도 올라가고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져서 매출도 결국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로 올릴 수 있는 주가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결국에는 실질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된다. 회사 자체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 자, 감사합니다.